오늘 민경호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제가 여러 개의 신문 사설을 읽으면서 얘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시간,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거는 11월 2일 날 조선일보의 사설인데요. 일단 조선일보 사설을 일단 소개를 드리죠. 먼저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가 주로 20% 이하로 떨어졌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심각하다. 뭐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게 누구 때문이냐? 김건희 여사 때문이다. 해서 데이터를 소개하고 있는데 잘못하고 있다라는 여론 중에서 약 17%가 김건희 여사 때문에 그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 이하로 떨어졌는데 그 원인이 김건희 여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윤 대통령이 4대 개혁을 중시하잖아요. 4대 개혁.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과, 무슨 인적 쇄신 이런 거를 사람들이 많이 강조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답은 없이 4대 개혁을 강조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이거를 조선일보가 약간 비꼬고 있는데 4대 개혁 카드로 모든 개혁의 추동력은 대통령 지시가 아니라 민심에서 나오고 개혁을 통해 국민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지지를 회복해야 개혁의 기회도 주어지는 것이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4대 개혁을 잘 해서 국민 지지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지지를 회복해야만 4대 개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런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내용은 그렇고요. 다음은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11월 2일자 중앙일보 사설인데요. 역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약간 10%, 20%가 붕괴된 게 하여튼 여론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20%가 떨어져서 이제 정권적 차원의 위기에 몰려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특히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에서조차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8%다. 지금 최근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좀 아주 흥미있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빠지는 대신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지지율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전체적으로 어느 기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또는 국민의힘 지지가 동반 하락하다가 최근에 정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빠지고 있죠. 어느 정도 빠지고 있냐면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 18%까지 빠지고 있고요. 반면에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평타를 유지하고 있거나 반등하고 있습니다. 10월 29일 날 명태균 씨의 전화통화 이후 정권 교체가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보의 심장이 광주라면 보수의 심장은 대구라고 할 수 있죠. 대구의 민심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매우 흥미로운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대동소이합니다. 조선일보와 대동소이하는데 역시 김건희 여사 문제부터 신속히 해소해야 된다. 이 기승전 김건희라고 할 정도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신속히 해소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어떻게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내외의 진솔한 해명 사과와 별도로 검찰 수사를 통해 의혹이 명백히 규명되어야 한다. 해명 사과 정도가 아니라 검찰 수사까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 외에 이제 경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경제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중앙일보도 지금 문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정권의 안위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그 원인은 김건희 여사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아주 근본적인 사과와 해명, 그 다음에 검찰 조사까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사설은 그렇다 치고, 자, 이번에는 진보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한겨레 신문의 사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설이 아니라 이건 황준범이라는 사람의 칼럼인데요. 황준범 씨도 역시 지지율 하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적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 정권적 차원의 위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특별한 흥미있는 분석이 하나 있는데요. 그런데 탄핵까지 갈 거냐 해서 2016년 탄핵과 2024년 탄핵을 24년의 전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2016년과 2024년의 공통점은 첫째, 여당 내에서 2016년에는 김무성, 2024년에는 한동훈처럼 별도의 어떤 정치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여소야대 정국이고, 세 번째는 대통령이 민심을 거슬러서 불통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게 2016년과 2024년의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공통점은 여당 내에서 또 다른 정치 세력이 형성되어 있다. 2016년 같은 경우는 김무성, 2024년 같은 경우는 한동훈이죠. 두 번째는 여소야대 정국이다. 세 번째는 그래도 탄핵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느 정도만 해도 탄핵까지 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탄핵까지 갈 때는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 대통령이 민심과 전혀 어긋나는 행보를 했을 때 탄핵이 되는 거죠. 이게 2016년과 24년의 공통점이다. 이런 거고, 차이점은 검찰 수사가 아직 안 들어가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16년에 대한 학습 효과 때문에 탄핵까지 갈 정도로 민심이 그렇게 부상할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실제로 그렇죠. 11월 2일 날 범국민대회가 열렸는데 민주당 추사는 30만 명인데 경찰 추사는 2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총 동원력을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2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은 탄핵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지만 탄핵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겨레 칼럼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그러면 이 상태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할 경우 어떻게 될 거냐? 세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진 사퇴, 그 다음에 식물 대통령, 자진 사퇴, 그 다음에 탄핵입니다. 식물 대통령은 사실 조금 이미 좀 위험해지고 있죠.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통령이 제가 볼 땐 10월 29일 날 명태균 녹취록이 까진 게 아주 결정타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좀 희화화되고 대통령의 권위가 잘 서지 않는, 영이 서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됐죠. 그래서 식물 대통령, 근데 그렇게 되면 일단 공무원 사회에서부터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영이 서지 않는, 그래서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진 사퇴입니다. 자진 사퇴는
그 여러 가지 정황이 겹치게 되면 아마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시 탄핵입니다.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신문의 논지는 모두 같은데 지지율이 아주 위험 상태에 있다. 그 다음에 그것은 김건희 여사 때문이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약간 국민적 합의처럼, 정설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가, 그런데 대통령은 아직도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고, 이달 말에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미원적인 해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가 중요하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요구하는데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물쩍 넘어가고 그다음에 넘어가는 그런 미온적인 해결책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그러니까 11월 2일 날 국면에서는 약 2만 명 정도가 거리에 나왔다면 향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결집할 수 있겠죠. 그래서 탄핵까지 갈 수도 있겠죠. 이 세 가지 해결책을 한겨레 신문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한 가지만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역시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 임기 내 개헌 카드입니다. 개헌 카드입니다. 지금 이게 식물 대통령이든, 그 다음에 자진 사퇴든, 그 다음에 탄핵이든 헌정 질서가 공백 상태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불행한 일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여야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결하는 게 필요한데 그 해결책 중에 하나가 개헌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도 마지막은 해법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문제를 포함한 국정 전면 쇄신밖에 답이 없다. 진보와 보수로 갈려져 있지만 현 시점에서 전국을 타개하려고 하는 판단 그리고 그 대응 방법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한겨레 신문이나 모두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10월 21일 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회동이 있었죠. 독대가 아니라 회동이라고 해야 되겠죠. 회동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때가 대통령의 마지막 기회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9일 날 명태균 씨 녹취록이 터지면서 대통령 갑자기 탄핵이나 대통령 문제가 전면에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신문 모두 김건희 여사 문제를 포함한 근본적인 쇄신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대처안을 냈겠죠. 그런데 이달 중에 얘기를 하겠다라는 것은 그런 해법이 아니라 미온적인 해법을 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한겨레 신문의 얘기처럼 대통령의 권위가 실추되면서 사실상의 헌정 공백 상태가 빚어지게 됩니다. 몇 가지가 대통령 쪽이죠. 대통령 상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동훈 대표가 오늘 11월 4일 날 최고위원회에서 담화를 했는데요. 역시 기존에 있던 3대 요구안 플러스 특별감찰 제도를
더 세게 얘기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도 지금 한동훈 대표가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여론이 강하게 있는데 그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권위가 실추돼서 헌정 공백과 같은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주도하는 정치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거죠.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여서 11월 2일 날 범국민대회를 열었는데 30만 명을 공원했는데 기껏 2만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개가 균형 상태입니다. 이를테면 북태평양 고기압과 기압이 장기간 정체를 이루듯이 대통령의 미온적 대처,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는 위헌적 대처와 그것을 뒤집어 엎을 수 없는 야당의 상태가 경합하면서 시간이 흐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11월 5일 날, 11월 15일 날, 11월 25일 날 이재명 대표의 선거 공판이 있습니다. 자, 지금 상태면 대통령과 그다음에 야당이 경합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조타수 없이 광활한 바다를 떠돌아다니고 있는 형국입니다. 2024년의 한국 역사는 그렇게 정처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훗날 2024년을 기록할 때 용기 있는 결단과 책임 있는 자세로 역사를 개척했다고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힘을 합칩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을 그냥 겸허하게 듣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충고와 지적이 많았을 거긴 한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감정과 충고를 이해하고 하루속히 결단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하는 방향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에게 놓인 처지가 방향만 옳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방향과 함께 강도와 추진력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를 지금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용기 있게 결단하고 실천하기 바랍니다. 11월 15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 공판이 있고 25일에 또 있죠. 역사에 기록될 만한 선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잡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수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중심으로 다 같이 뭉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민경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